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종환 TV를 운영하고 있는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겸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입니다. 최근 들어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또 유료상담 고객들도 많이 오고 계신데요. 주된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금리와 부동산. 요즘 많이 오는 분이 이제 집을 살려는 분보다는 좀 다주택, 이게 집을 많이 좀 가졌던 분들이 매도 시기를 좀 고민하는 그런 상담이 많아요. 그리고 아파트가 한 서너 개 있는데 어떤 아파트를 지금 팔 것인가. 그러니까 자산 재배분이죠. 이 포트폴리오의 재구성 전략과 관련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파트를 팔고 뭐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상가 건물이나 꼬마 빌딩으로 좀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토지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그린벨트라든지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여기 이제 주택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이제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약 270만 평을 또 정부가 풀었잖아요. 이래 그리고 3기 신도시 또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 부동산 시장의 변화의 법칙, 그게 뭐죠? 네, 주거용 부동산이 오르거나 과열된 이후에는 상업용 부동산으로, 다시 상업용 부동산에서 토지 시장으로 이렇게 시장이 확산해서 변화하는 경우가 과거에 많았고,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제가 본다는 얘기는 또 했었죠. 네. 근데 오늘 주제는 19일 날 그 이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홍남기 부총리께서 좀 경고장을 날렸어요. 뭐냐 그러면 모처럼 어렵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개발 또는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남발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여야 구분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안정적 흐름을 훼손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저는 그 말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시장은 좀 하향 안정되고 있다. 두 번째는 이 하향 안정 흐름이 깨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야의 부동산 무분별한 부동산 대표적인 게 이제 광역급행 철도예요. 그리고 분당 일산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그 지하, 그러니까 경인 고속도로, 경인선, 뭐 이렇게 또 경부 고속도로, 이러한 지상에 있는 도로와 지하철을 지하화하겠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공약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봐도 공급을 위해서 이런 정책들은 좀 필요하지만 그러나 부작용도 큽니다. 여기다가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신통계획, 그 다음에 모아주택,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고 또 긍정적인 그런 정책 평가로 이렇게 보이지만 이는 장기적인 얘기고,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정책들이 집값을 자극하거나 특히 재건축 재개발 도심권에 이러한 대규모 이주가 발생해서, 이주 대란이죠. 전세값이 오르고, 전세값이 오르면 2차 가격인 매매 가격이 오르는 것은 그건 명확한 사실인 거거든요. 어떻게 전세가 오르는데 매매가 내릴 수 있겠어요? 그럼 결국은 이 집값을 잡고자 하는 정책이 결국은 집값을 오히려 올리는 이런 부작용이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는 그 이제 세 가지를 꼽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GTX ABCD처럼 이런 광역 철도망입니다. 두 번째는 재건축 재개발 같은 그런 계획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지하화 계획, 이런 것들을 좀 묶어서 분당, 평촌, 일산 이런 것들도 좀 재건축하는 것도 한번 하나씩 좀 따져 볼게요. 우선
모든 정책이나 공약이 나올 때는 뭐 표심, 포퓰리즘이죠. 표를 얻기 위해서 뭐 이렇게 공약을 쏟아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세 가지는 꼭 우리가 알고 지켜가야 됩니다. 이걸 믿고 투자를 하거나 어떤 경제적인 의사결정을 하면 낭패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정책은 아무리 좀 졸속으로 시간이 급한 대로 나오는 거지만 적어도 재정 규모는 밝혀야 됩니다. 이 사업을 근데 뭐 얼추 계략적으로는 밝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구체성이 없지만 두 번째는 이 재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조달 방법을 밝혀야 돼요. 들어오는 이 세금 수익은 뻔한데 나갈 돈만 이렇게 막 외실적적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의 이로 인한 공급 증대 효과가 있다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이런 것마저도 발표가 안 돼요. 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면 그런 거죠. 저도 보면 그리고 양쪽이 너무 차별성이 없어요. 그냥 마구마구 아이디어 수준에서 쏟아내는데 이는 홍남기 부총리의 그 설명대로 부동산 시장에는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부작용, 저는 집값 안정에는 역행한다 하는 점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런 점들은 좀 우리가 유념하고 주의해야 하겠다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 저는 재건축 재개발 이게 더 상당히 서울이나 대도시 수용성 이런 데 미치는 영향력은 더 직접적이고 크다고 보는데요. 요즘 이제 강남의 아파트 가격도 좀 급매물이 나오고 내리고 있는 단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재건축 재개발도 원칙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집값 자극이 가장 적고 또 공급의 효과는 크며 그 다음에 이 층고나 용적률을 완화하더라도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를 같이 지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말하자면 묘책이랄까 절충 방안 같은 것들이 나와지고 나서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하든 뭐 속도감 있게 진도가 나가든 뭐 안전진단의 절차를 완화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처럼 공공이익 환수를 또 무조건 공공 뭐 분양 뭐 공공 재개발 공공 참여 재개발 뭐 주도 재개발 이런 말보다는 좀 제가 늘 주장하지만 민관 산학 협동 방식 민과 관이 공통으로 해서 또 환수를 하더라도 적정 아주 안 하는 것도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예측은 가능해요. 얼마만큼 용적률을 얼마나 높여주면 얼마만큼 경제적 이득이 있는가 이건 정말 뭐 산수와 같거든요. 층고를 높여주면 얼마만큼 물량이 늘어날 것인지는 중학생도 초등학생도 오르강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층고나 용적률을 완화했을 때 세대가 얼마나 가구수가 늘어날 것인지 뭐 땅값은 그대로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건축비도 정해져 있으니까요. 지금 분양가도 현재 분양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투명하게.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맡기면 제가 금방 해드릴게요. 안 못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예측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우리 조합원 분들도 다 나쁜 분들이 아니잖아요. 합리적인 선에서 지금 합의만 이루어지면 되거든요. 근데 여야 간에 이것도 없이 그냥 틀어막다가 풀어준다고 그러고 그냥 한쪽은 여당은 공공주도를 하겠다 그러고 또 국민의힘 야당은 또 민간주도라고 이 말싸움 전략만 하는 게 하도 얼마나 안타까우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이건 정말 국민의 입장에서 노력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공급 해법은 찾지 않고 그냥 말싸움하고 그냥 표만 의식해서 그러려고 하는 것밖에 저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현명해졌고 똑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막 그렇게 탐욕만 부리고 내 이익만 공동체 이익도 같이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저희 주변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방안을 좀 내는 게 문재인 정부도 몇 달 안 남았다고 해서 그냥 이러고 있을 게 아니죠. 자꾸 집값은 안정된다 그러고 또 뭐 나오면 이렇게 나무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남탓만 하고. 홍남기 부총리도 그런 면에서는 참 안타깝고 답답하죠. 그 시간에 저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것 같아요. 내가 할 일이 뭐죠? 예, 전월세 가격 안정이에요. 서민 주거 복지. 지금 가장 힘든 사람은 금리 인상도 그렇고 대출자 빚낸 사람들이 힘들지 예금하는 사람이 힘들겠냐고요. 집 있는 사람은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뭘 그렇게 불안하겠어요. 2배, 3배 올랐는데. 집이 없는 사람이 전세값도 오르고 또 대출을 무리하게 받아서 집 샀더니 집값이 내린다 하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적어도 이 문제의 본질, 누가 가장 힘든가 이런 것들은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뭐 말하면 또 얘기가 옆으로 셉니다. 그래서 전월세 문제도 해결하고 또 집값도 잡을 수 있는 비법이 선진국에 많아요.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근데 여야 후보도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뭐 선진국의 제도는 어떤 게 우리가 본받은 가장 합리적이고 또 그러한 좀 아이디어를 내서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할 생각 무조건 한다고 하고 또 홍남기 부총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또 본인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데 여야 후보가 거기에 도와주지 않는다고 또 남의 탓 집값 오르면 이제 그 탓을 펴지 않겠어요.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이 정부는 또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렇죠? 내로남불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문재인 정부 욕하려는 거 아니에요. 이제 현실이 이거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오늘 9일 여기 19일 날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또 이걸 또 새롭게 하겠다. 아까 그랬죠. 앞서 제가 좀 얘기했지만 금리도 어떻게 실수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다니까요. 이런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뭐 이렇게만 또 남의 또 외부적인 것들만 하니까 저도 어떻게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차라리 저한테 맡겨두면 할 것 같아요.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지금 여야 후보들 GTX ABC가 대표적이죠. 신년 고속도로나 철도의 지하화도 마찬가지고 재건축 재개발 1기 신도시도 해야 돼요. 요즘 막 안전 문제, 현대산업개발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사실은 저의 눈에는 더 불안한 게 과거에 바닷물에 쓰고, 그쵸? 이번에는 마사토를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바닷물에 썼던 것도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낡고 그때 한꺼번에 하다가 아무래도 공사도 좀 부실공사 그런 투성이다 이런 지적도 많았잖아요. 이 분당이나 일산 평촌의 주민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기반시설이 당연히 잘 돼 있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무조건 하는 게 그건 어디로 가요? 저의 대안은 서울 비행장이나 말하자면 또 서울 근교에 그린벨트 일부를 풀어서라도 옮겨갈 집은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전세 가격도 자극하지 않고 매매 시장도 안정될 테인데 이렇게 연결해서 좀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내는 그런 후보는 눈에 보이지를 않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면 근본 원인이 있고 또 근본 원인을 알아야 하고 근본 원인을 알면 근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홍남기 부총리의 그 관계장관 회의에서 나온 발언, 그 다음에 이제 여야 후보가 쏟아내는 이런 공약, 이러한 공약들이 부동산 시장 또 미래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튼 1기 신도시 재건축 재개발 도심의 저층지의 모아주택이죠. 이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꼭 정책 변화가 아니어도 보유하는 1가구 1주택은 보유하는 전략이 지금으로 봐서는 돌아가는 여러 가지 변화나 이런 환경을 보면 정책 요인을 보면 보유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집을 사는 분들은 어쨌든 공공 분양이라든지 또 상기 신도시는 청약이 4차 청약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점을 노리고 지금은 무리하게 높은 대출 또 이런 상황에서 많은 대출을 받아서 금리가 집을 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 하는 말씀으로 혹시 도움이 될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종합적인 내용은 제가 살집 팔집 책과 또 살집 팔집 어플에서 여러분이 궁금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소위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들은 잘 되어 있으니까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고정한 TV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좀 책도 한번, 책이 가장 효율적이니까 독서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플도 무료 어플이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